가구를 사야 한다. 그러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예전에는 가구거리, 동네 가구점이 먼저였죠. 그런데 요즘은 파랑과 노랑 로고가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케아입니다. 북유럽 가구점 이케아는 어떻게 한국 가구점의 새로운 공룡으로 자리 잡게 된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머니스토리의 이종원입니다. 오늘 결론을 한 줄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케아는 가성비와 체험과 감성을 묶어서 가구 쇼핑의 문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도시명 매장과 온라인과 지속 가능성으로 2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이케아가 왜 이렇게 빨리 대명사가 됐는지. 둘째, 이케아가 들어온 뒤 한국 가구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셋째, 요즘 이케아도 비싸다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케아가 뭘로 다시 달릴지. 먼저 첫째입니다. 이케아는 단순한 가구점이 아니었습니다. 이케아는 가구를 파는 게 아니라 경험을 팔았습니다. 이케아의 상징은 사실 로고가 아니라 알렌키 육각 렌치입니다. 가구를 조립해본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처음엔 쉽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중간쯤 가면 나사가 하나 남습니다. 이때 사람의 마음은 둘로 갈리는데, 하나는 이건 보너스 나사다 이렇게 믿는 사람, 다른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케아는 조립을 소비자에게 맡기는 대신 가격을 낮추고 물류를 효율화했습니다. 박스를 평평하게 만들면 배송과 보관이 쉬워지거든요. 그 결과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을 얻고 기업은 비용을 줄였습니다. 이게 바로 가성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케아의 진짜 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쇼룸입니다. 이케아는 제품을 진열하지 않고 공간을 지원합니다. 거실, 침실, 주방, 아이방을 실제 집처럼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객은 이걸 살까 말까가 아니라 이렇게 살면 어떨까를 상상하게 됩니다. 이 상상이 바로 구매로 이어지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케아에 가면 가구를 보러 가는 건가요? 아니면 남의 집을 구경하러 가는 건가요? 이케아가 쇼핑을 어떻게 나들이로 만들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케아가 강한 이유는 체류 시간을 늘리는 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푸드코트인데요. 이케아는 미트볼 맛집이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가구를 보다가 배가 고프면 판단력이 좀 약해집니다. 이때 갑자기 눈앞에 푸드코트가 나타나죠. 이건 이케아의 전략적인 위치 선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쇼룸 중심에 바로 푸드코트를 배치해둡니다. 고객들은 자연스럽게 푸드코트를 방문해서 음식을 사 먹게 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지갑이 열릴 가능성도 올라갑니다. 이건 농담 같지만 리테일에서 체류 시간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케아는 가구를 사러 가는 곳이 아니라 주말에 나들이 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구경하고 먹고 사진도 찍고 쇼룸에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알차게 보냈다 이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 경험이 재방문을 만들고 재방문이 브랜드를 대명사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케아가 대명사가 된 이유는 3단어입니다. 셀프 조립, 공간 체험, 그리고 나들이 경험.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 생기는데요. 이케아가 들어오면서 한국의 가구 시장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가구는 원래 비싼 소비였습니다. 그래서 오래 쓰는 소비였죠. 그런데 이케아 이후로 가구는 취향을 드러내는 소비가 됩니다. 옷처럼 바꾸는 사람이 생겼고 집을 꾸미는 문화가 대중화됐습니다. 한샘과 현대 리바트 같은 국내 가구 업체들도 이후에 전략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풀 서비스 강화입니다. 한국은 배송과 설치와 AS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국내 브랜드는 우리는 설치까지 해준다를 더 강조합니다. 이케아는 함께 조립하는 즐거움을 줬다면 국내 브랜드는 조금 더 편안함을 강조하는 셈이죠. 둘째는 쇼룸과 패키지 제한의 강화입니다. 이케아처럼 공간을 보여주고 신혼 패키지나 원룸 패키지처럼 고객의 생활을 솔루션으로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가격과 내구성만 보지 않죠. 우리 집 톤과 맞는지, 또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지, 공간이 어떻게 바뀌는지까지 봅니다. 가구가 제품에서 콘텐츠로 확장된 셈입니다. 요즘 나오는 이케아도 이제 비싸다. 이 말의 배경과 또 이케아가 준비하는 제2막, 이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이런 말이 종종 나옵니다. 이케아도 이제 너무 비싸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첫째, 경쟁자가 많아졌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이 발달하면서 오늘의 집 같은 온라인 가구 플랫폼이 등장했고 빠른 배송이 보편화되면서 굳이 멀리 가서 쇼룸을 보는 필요가 줄어든 사람도 생겼습니다. 둘째, 소비자의 기대치가 올라갔습니다. 가격과 디자인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배송, 그리고 조립과 AS, 재고와 개인화까지 다 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케아가 꺼내든 카드는 도심형 매장 전략입니다. 예전에는 대형 외곽 매장이 중심이었죠.
이제는 도시 생활권에서 이케아를 만나게 하려는 움직임이 더 커졌습니다. 접근성을 높이고 픽업과 배송을 강화하고 도심에서도 쇼룸 경험을 유지하려는 방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균형입니다. 도심형 매장은 조금 편해질 수도 있지만 이케아가 강했던 압도적인 규모의 체험은 약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케아는 도심형 매장에서도 체험의 밀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제는 싼 브랜드만으로는 오래 가기가 어렵습니다. 소비자는 가치와 철학을 함께 봅니다. 친환경 운영, 순환형 서비스, 오래 쓰게 해주는 설계 같은 부분들이 브랜드 신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앞으로 이케아를 볼 때 체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도시명 매장이 생활 속에서 얼마나 편한지. 둘째, 온라인과 배송이 경쟁자 대비해서 얼마나 개선되는지. 셋째, 지속 가능성이 말이 아니라 경험으로 체감이 되는지.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케아는 셀프 조립으로 가성비를 만들었고 쇼룸으로 고객의 미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들이 경험으로 브랜드를 대명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도심과 온라인과 지속 가능성으로 2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케아에 가면 무엇이 먼저인가요? 가구가 먼저인가요? 아니면 미트볼이 먼저인가요? 솔직하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머니스토리의 이종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